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였나요? 양치질? 세수? 아니면 휴대폰 확인? 그런데 혹시, 정말 혹시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평생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세금도 성실히 내고 이웃에게 피해준 적도 없는데 무슨 법을 어겨?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15년 동안 부동산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5년 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부동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법령을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민 선생님, 우리 옆집 할머니가 그러는데 집 계약할 때 뭔가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요. 안 하면 벌금 100만 원을 낸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게 있긴 한데 별거 아니에요 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게 별거가 아니더라고요. 지난달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센터 근처에 사시는 송영자 할머니는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할머니께서 작은 원룸 하나를 대학생에게 월세로 내어주고 계시거든요. 월세 3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민 선생님, 나 큰일 났어. 구청에서 편지가 왔는데 뭔 신고를 안 했다고 벌금을 내라는 거야. 나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나이에 벌금까지 내야 하나? 할머니 손이 파르르 떨리시더라고요. 평생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사시려고 노력하신 분이 갑자기 뭔지도 모르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니.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이실까봐 걱정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집을 세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가요? 자녀분 집 마련을 도와주신 적 있나요? 손자, 손녀 집 계약을 도와주신 적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그동안은 연습 기간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교통법규가 생겼을 때 처음 몇 개월은 계도만 하고 단속은 안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연습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벌금을 매겨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센터를 통해 어르신들 300분 넘게 도와드렸는데 못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오늘 제가 뭘 알려드릴 건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집이 정말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둘째, 만약 해당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셋째, 혹시 이미 늦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넷째, 이걸 하면 오히려 좋은 점들이 뭔지. 이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복잡한 법률 이야기, 어려운 용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이웃 이야기, 실제 경험담 위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센터에 상담 오신 김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6세이신데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젊을 때 힘들게 마련하신 작은 다세대 주택 한 채가 있거든요. 그 집을 젊은 부부한테 전세로 내어주고 계세요. 전세금이 8천만 원이에요. 처음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민 선생님, 나는 그냥 집 빌려주는 사람이야. 세입자가 돈 가져다 주고 나는 집 내어주고 이게 다 아니야. 내가 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야. 네, 맞아요. 할아버지도 신고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8천만 원이거든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우리 센터에 오신 박순덕 할머니는 73세이신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구해달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주셨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보증금이 많지도 않고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도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월세가 45만 원이니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센터 상담받으신 최명희 할머니는 손녀 대학 등록금을 위해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어요.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나는 돈만 대어준 거고 계약서에는 손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하셨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신고를 안 해서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센터에 상담 오신 조술래 할머니 74세분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내고 계약하셨는데 전월세 신고를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몇 달 후에 집주인이 사업 실패로 은행 빚을 못 갚게 되었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확정일자가 없어서 보증금 9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민 선생님, 내가 평생 모은 돈이 6천만 원이나 날아갔어요. 그냥 신고 하나만 했으면 됐는데 내가 왜 그때 귀찮다고 했을까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또 다른 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셨어요. 강민수 할아버지 81세 분은 동네 지인이 우리 같은 시골은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도 시 지역이라 해당되는 곳이었거든요. 결국 과태료 70만 원을 내셔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민 선생님, 70만 원이면 내 한 달 반 생활비예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세 번째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윤복순 할머니 79세 분은 아들이 대신 계약해줘서 안심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들분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셨던 거예요. 결국 할머니도 과태료를 내셔야 했고 더 큰 문제는 확정일자가 없어서 나중에 보증금 문제로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신 분 이야기예요. 이화순 할머니 77세 분은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복잡해 보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해야지 하시다가 계속 미루셨거든요. 그러다가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민 선생님 처음에 바로 했으면 30분이면 끝날 일을 미뤘다가 과태료까지 내게 됐네요. 정말 후회돼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조금만 미리 알았으면, 조금만 빨리 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동네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대부분의 시지역은 다 해당돼요. 가족이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심은 금물이에요. 가족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30일 기한을 꼭 지키세요. 미루다가 과태료 내지 마세요.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작은 신고 하나가 큰 재산을 지켜줘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집은 어떨까? 정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종이 한 장 준비하세요. 없으면 머릿속으로라도 좋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6천만 원보다 많나요?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보다 많나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내라면 오표시 하나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큰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소에 시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표시 하나 더 해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에 관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오피스텔에 관련되어 있나요? 심지어 고시원도 해당돼요. 해당되면 오표시 하나 더 해주세요. 오표시가 3개 다 있나요? 그럼 신고를 하셔야 해요. 오표시가 2개만 있어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머, 우리 집도 해당되네?
놀라지 마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집이 해당돼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6천만 원,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 우리 동네도 정말 해당되나? 궁금하시죠? 서울은 당연히 모든 구가 해당돼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같은 큰 도시뿐만 아니라 양평, 가평, 연천 같은 작은 시도 모두 해당돼요. 시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만 해당되고 각 도의 군지역은 해당 안 돼요. 예를 들어 경상북도 영양군, 전라남도 장성군, 강원도 정선군 같은 곳은 아직 해당 안 돼요. 우리 집은 좀 특별한데 이것도 해당될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오피스텔도 해당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도 해당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시원, 원룸텔,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주거용 공간, 공장 부지 안에 있는 숙소, 펜션이나 민박을 장기로 임대하는 경우,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주거시설도 해당돼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면 건물 종류에 상관없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증금의 경우 6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해당돼요. 6천만 1원도 신고 대상이에요.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0만 1원부터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1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월세가 30만 원 넘었거든요.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25만 원도 신고 대상이에요. 보증금이 6천만 원 넘었거든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둘 다 딱 기준선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 안 돼요. 순수 월세만 계산하시면 돼요.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계약서에는 내 이름이 없고 자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내가 댔어요. 이것도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해요. 계약서상 임차인은 자녀분이지만 실제 보증금을 내신 분이 부모님이면 경우에 따라 부모님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끼리 계약했는데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돼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든 상관없이 기준에 맞으면 신고하셔야 해요. 전세를 월세로 바꿨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하실 것들이에요. 전월세 계약서 원본, 꼭 필요해요. 계약서 사본 한 장, 미리 복사해 가세요.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서명으로도 되지만 도장이 있으면 더 좋아요. 작은 메모지, 궁금한 것 적을 용도예요. 요즘은 대부분의 주민센터에 어르신 도움 창구가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우리 센터로 상담 오신 김순옥 할머니 79세 분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무서웠어. 복잡할 것 같고 뭔가 잘못할 것 같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더라고. 할머니, 여기 이름만 적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면서 도와주시더라고. 30분도 안 걸렸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사이트 접속은 인터넷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RT, MOLIT, 고, KR이라고 치시면 돼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가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간편인증을 누르세요.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문자로 오는 번호 입력하면 돼요. 신고는 전월세 계약 신고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그럼 입력할 칸들이 나와요. 주소, 계약 금액,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하시면 돼요. 계약서 보면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계약서 사진 올리기는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셔야 해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분들에게도 부탁해보세요. 가족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 할머니, 할아버지 휴대폰 본인 인증용이에요.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30일이 넘었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혹시 계약한 지 30일이 훨씬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일단 서둘러 신고하세요. 늦게라도 하시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소한 신고는 했다는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돼요. 우리 센터 상담받으신 정말순 할머니 76세 분은 계약한 지 5개월이 지나서 알고 신고하셨는데 과태료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고를 하면 오히려 좋은 점들이 있어요. 확정일자라는 게 자동으로 생겨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조술래 할머니 사례처럼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요.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신 분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겨요.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신고를 정식으로 하시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연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만약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년에 최대 2만 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죠. 일정 조건 하에서는 여러분이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겨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여러 지원 제도들을 이용할 때 전월세 신고가 되어 있으면 더 유리해요. 주거급여, 청년 전월세 대출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번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신고하셔야 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할 때 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2년 연장한다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월세가 오를 때 월세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랐다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이 바뀔 때 보증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계약 당사자가 바뀔 때 집주인이 바뀌거나 세입자가 바뀔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해요. 계약 만료일을 달력에 큰 글씨로 써두세요. 그리고 그 날짜 1개월 전에도 표시해 두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간혹 집주인이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소득세를 더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집주인 허락 없이도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처리해드려요.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실제 보증금은 8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라고 신고하면 안 돼요.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 후에도 계약서는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돼요. 복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서 다른 곳에도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 확인증을 주는데 이것도 잘 보관하세요. 신고를 했다는 증명이 되거든요. 상담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00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먼저 안내문이 발송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는 최대 100만 원, 늦게 신고한 경우는 50만 원 내외, 거짓 신고를 한 경우는 최대 100만 원이에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왜 내가 또 신고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과 중개만 도와줄 뿐, 전월세 신고는 별도예요. 일부 중개사가 대신 해준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 해줬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미 살고 있는 집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 중인 집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하면 돼요. 올해 6월 이후에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고하셔야 해요. 혼자 사는 노인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를 통해 신고를 마치신 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숙 할머니 81세 분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정민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손자가 도와주니까 금방 끝났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박만수 할아버지 79세 분은 나는 평생 이런 복잡한 일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니까 쉽게 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정순례 할머니 83세 분은 며느리가 온라인으로 도와줘서 집에서 했어요. 컴퓨터로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신고하고 나니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생겨서 정말 좋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 대상 확인하기는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그리고 시 지역 해당,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에요. 신고 방법 3가지는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플러스 신분증 준비,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용, 가족 도움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부탁이에요. 신고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었어도 포기하지 말고 서둘러 신고하세요. 신고 후 혜택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내, 계약갱신 요구권 생성, 각종 정부 지원제도 이용 가능이에요. 재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 연장 시, 월세나 보증금 변경 시, 계약 당사자 변경 시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리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직원분들, 동네 부동산, 법무상담센터 등 어디든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혹시 이 내용을 듣고도 여전히 어렵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디든 좋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애써 모으신 그 소중한 재산, 하루아침에 위험해질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모르면 무섭지만 알면 별거 아닌 일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